오늘은 269일째인가? 방금 봤는데도 까먹네요. 봅시다. 269일째 수요일 아침입니다. 날이 좋네요. 오늘 아이 학교 데려다 주고 이제 펜트리 가려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혼자 가는 거는 안 된다고,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그런 무서워하는 뭔가 그런 느낌을 주는 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 잘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영어가 되게 빨리 느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아요. 집에 오면 이제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말하는 표현들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제 쓰는데, 확실히 이제 성인들이 좀 언어가 느는 것보다는 진짜 빨리 확 늘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1년만 있으면 내가 아이가 얘기하는 영어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참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다른 걸 다 떠나서 영어를 뭐 배우고 안 배우고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저희가 뭐 여기서 이제 아이한테 유치원을 보내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그냥 아이가 여기서 지내는 동안 더 재밌는 경험, 더 신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보내는 거라서 잘 놀고 오면 그걸로 감사합니다. 더 바라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여기 이제 유치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 이제 시스템이 어떤지 좀 말씀드려 볼게요. 한국이랑 또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9월에 이제 학기가 시작이에요. 9월 학기 시작이고, 9월에 학기가 시작되면 이제 입학을 하죠. 그러면 입학 전에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안내문 같은 거를 이렇게 챙겨주더라고요. 가방 하나에다가 뭐 이렇게 그 에코백 같은 데다가 뭐 주의사항 같은 거, 나 아이가 이제 준비해 갖고 와야 되는 것들 좀 써놨습니다. 준비물 같은 게 있었어요. 저희는 점심 도시락 하나, 그리고 아침이랑 오후에 먹을 간식 2개인데, 이번 학기에는 아침 그 간식을 도네이션을 받으셨는지 아침 간식은 학교에서 주고, 점심 먹을 거, 그리고 빨리 갈게요. 점심 먹을 거, 그리고 그 점심 이후에 한 번 더 먹을 간식, 요렇게 이제 챙겨 보내달라 라는 이제 이야기, 그 준비물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학교에서 쓰는 준비물은 학교에서 다 준비가 된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싸가야 될 거는 아기 먹는 거, 그리고 물통 필요했고, 그리고 인도어 슈즈라고 해서 실내화라고 하죠. 저희 이제 실내화가 필요했어요. 애들이 이제 바닥에도 뒹굴고 이러니까 실내화가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실내화 하나 챙겨서 보냈고, 여벌옷 챙겨서 보냈습니다. 아이들이니까 뭐 용변 실수 같은 거 당연히 할 수 있고, 뭐 밥 먹다가 물 같은 거 이제 쏟아서 계속 입고 있으면 감기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아입을 옷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하이랑 속옷이랑 다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상의를 갈아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을 흘렸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이제 가방, 등에 매는 가방 이제 본인들이 이제 메고 다녀야 돼요. 좀 이제 지금은 이제 아직 덩치가 크지 않아서 가방이 엄청 큰데, 그래도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 쓸 수 있는 가방도 챙겨 보냈습니다. 챙겨 보냈고, 보면은 막 여기도 막 캐릭터 가방 이런 거 애들 엄청 갖고 다니고,
번쩍이고 막 이런 가방 갖고 다니니까. 근데 뭐 규정으로 통일된 건 따로 없고 그냥 원하는 가방 갖고 오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 등으로 매는 가방을 대부분 갖고 다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도시락통 넣고 다닙니다. 도시락통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집에 와서 도시락통을 열어보니까 못 먹은 거예요. 왜 안 먹었어? 이러면 못 열어서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락통 이게 딸깍하는 그 타파통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아직 못 여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고 해서 못 먹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정확히 학교 안에서 아이가 어떤 식으로 생활하는지를 눈으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식당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열어서 확인해주고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았어요. 한국은 좀 다르죠.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다녔던 어린이집만 해도 유치원이 같이 있는 곳이었는데, 다 보면은 교실에 앉아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식판에 이렇게 배식되는 그 음식을 먹는데 선생님도 이제 도와주시고 약간 그랬던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스스로 이제 먹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친구들이 알러지나 이런 것들이 워낙 다양하고 이래서 알러지나 뭐 그런 점들 때문에 음식을 나눠 먹거나, 혹은 이제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이제 넛프리라고 견과류 알러지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견과류가 포함된 음식은 아예 갖고 올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식 나눠 먹는 거, 뭐 권하는 거, 뭐 이런 거 전부 다 안 되고, 당연히 다른 친구 음식 먹어보는 것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고, 아이들한테 이제 훈련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뚜껑을 못 연다 그러면은 스스로 열 수 있게 계속 도와주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준비해둔 도시락통을 아이가 열 수 있는지 이제 해봤고, 잘 열 수 있게 이제 도와주고 연습도 해보고. 왜냐면 밥을 못 먹는 건 너무 좀 배고프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아이가 연습도 하기 전에 그냥 한 번에 척척척 열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의외로 과자 봉지 뜯는 거 있잖아요. 뭐 조그만한 크래커나 이런 봉지, 뾰족뾰족한 그 봉지 뜯는 걸 의외로 안 해봐서 잘 못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그래서 연습을 좀 시켰습니다. 이렇게 뜯어 먹으라고. 네. 근데 또 그게 이렇게 해주지 않고 어려워도 좀 뜯어 먹게 하면 그게 또 하다 보면 되잖아요. 그럼 또 이제 성취감도 생기고 기분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해줍니다. 저희는 이제 뭘 싸주냐면, 학교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숟가락으로 떠먹거나 하는 그런 식기류, 쇠로 된 식기류, 스테인리스로 된 식기류는 못 쓰게 하더라고요. 뭐 안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손으로 들고 먹을 수 있는 류의 런치를 좀 준비해 달라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아내가 싸줬던 건 샌드위치, 뭐 핫도그, 그러니까 이런 류들을 좀 싸줬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또 저희 아이가 좀 좋아하는 류의 그런 걸로 이제 좀 싸줬고, 밥은 잘 먹고 오는 것 같아요. 싹싹 해가지고. 근데 가끔 이제 오후 간식을 안 먹고 올 때가 있던데, 그거는 학교에서 뭘 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못 뜯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그럴 때는 이제 집에 와서 샤워하고 이제 그거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를 이제 한 9시부터 시작인데 조금 이제 일찍 데리고 와달라. 왜냐면 좀 이제 준비한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보통은 8시 50분 정도에 학교에 도착하게 가면
애들이 이제 운동장에서 놀고 있어요. 자유롭게 놀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막 보도블록으로 걸어서 들어가 이런 거 없고 다 그냥 운동장에서 막 놀고 있습니다. 공 차고 막 놀이터에서 놀고. 그럼 이제 그런 거 좀 지나면 안으로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선생님 만나고 그 앞에 이제 자기 이름표들이 있어요. 이제 이름표를 찾는 것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이름표 찾아봐. 그럼 이름표 찾아서 선생님이 그 이름표 이제 가슴에다 달아주죠. 그러면 이제 친압 하면은 이제 고개 들고 이제 가슴에 달아줍니다. 되게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그럴 것 같은데 모핀으로 달아주시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아요. 애기들은 이제 위험하니까 안전한 도구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오핀으로 그냥 딱 꽂아서 주시는데 아무 뭐 일이 안 일어납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이 좀 덜 섬세한가 싶긴 한데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뭐 딱히 말하기 좀 그렇고 제가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시작하면 이제 줄 서라고 하고 이제 학교 안에 약간 이제 철창이 이제 외부인은 못 들어가는 이제 그 철창이 있는데 거기 이제 부모들이 들어갈 순 없어요. 거기 이제 줄 서 있으면 애들이 거기 쪼르르 서 있죠. 그러면 저번 주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매달려가지고 막 울고 막 이랬는데 이번 주부터는 거기서 매달려서 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녕 하고 이제 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그 앞에 앉아가지고 애기들이 들어가거나 뭐 이제 9시 돼서 활동이 시작되거나 종칠 때까지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경험상 저희 아이는 쿨하게 뒤돌아서 갔을 때 더 학교 생활에 집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어린이집 때도 그랬어요. 여지를 많이 주고 이러다 보면 좀 응석이랄까? 그런 게 좀 길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또 학교 생활로 이렇게 전환되는 게 조금 힘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저도 계속 보고 있고 싶고 이런데 일부러 쿨하게 돌아서서 안녕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벽 뒤에 숨어가지고 보는 거죠. 또 잘해요. 그럼 왠지 마음 짠하고 이런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는 이제 일과에 따라 다른데 저희 아이는 먼저 좀 운동장에서 놀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반이고 또 순서 기다렸다가 반에 먼저 들어갔다가 운동장에서 노는 반도 있고 오전 시간에 그렇게 좀 야외 운동장이랑 교실 활동이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교실에서도 아마 뭐 선생님이 해주시는 뭐 노래를 부른다거나 뭐 하는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거 하고 나면 오전 간식 시간에 다양한 간식들이 나온 것 같아요. 치즈, 바나나 뭐 이런 과일 종류들 혹은 뭐 알러지 없는 그런 과자들 뭐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먹고 조금 더 놀다가 점심 먹고 그러고 오후 일정 또 보내고 그러다가 한 2시 한 50분 뭐 이때쯤부터 이제 나갈 준비해서 나와서 이제 기다리면 엄마들 아빠들이 와서 데려가면서 앞에 뭐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 혹은 바로 이제 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는 웬만하면은 바로 그냥 집으로 오려고 하는 편입니다. 아직 낮잠을 딱 중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에 와서 샤워하고 왜냐면 엄청 뒹굴면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한숨 자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놀다가 저녁 먹고 또 놀기도 하고 책도 보고 하다가 이제 잠이 드는 게 한 8시쯤 이제 자러 들어가면 제가 책 한 권 읽어주고 9시나 늦게 자면 한 9시 반 네. 뒹굴거리면서 이제 좀 하루를 정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캐나다에서 JK 주니어 킨더가든에 보내는 4살짜리 아이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네.
저도 유치원 처음 보내보는 학부모라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유치원을 보내본 적이 없어서 한국 일과는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유일하게 본 거는 저희 어린이집에 같이 있던 유치원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였는데,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뭘 또 활동을 하는지, 좀 더 있으면 이제 할로윈이 다가오는데 할로윈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혹시 뭐 재밌는 게 있으면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학교 오는 날은 아닌데 팬트리 가야 돼서 왔고요. 팬트리 갔다가 오면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뿅! 오케이, 자 이제 집으로 가보시죠. 오늘은 팬트리에서 이것저것을 또 얻어왔습니다. 아우, 들기가 쉽지가 않네요. 제가 지금 여기 어깨에도 하나 메고 있고 해서 흔들려도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이걸 이쪽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반대쪽 어깨에다가 걸고 이거를 오른손으로. 저는 이상하게 오른손으로 끄는 게 익숙하더라고요. 가봅시다. 아, 뭐가 많네. 자, 가봅시다. 아, 멍했네요 갑자기. 팬트리 갔고 그 처음에는 팬트리 직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되게 좀, 저한테는 아니죠, 그러니까 약간 업무하시는 그 태도가 약간 까칠해서, 까칠한 건 아니야. 그래,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래. 그러니까 까칠하다기보다는 좀 사무적이어서 이 캐네디언 바이브에 좀 안 맞는다, 다르다 이분은. 어떻게 그러지? 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얼굴 보고 알수록 물론 사무적인 그 태도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 학교 다니면서 제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는 학교 직원분들이 진짜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그분이, 제가 한 9시 25분쯤 거기다가 가니까 야, 너 오늘 9시 45분 아니야? 그러길래 저도 이제 좀 헷갈려서 내가 헷갈렸나봐. 9시 30분에 시작하니까 일단 저기 좀 기다려. 그러길래 알겠다고 하고 이제 앉아서 보니까 9시 반이더라고요 저는. 근데 뭐 9시 30분이나 45분이나 그게 그거죠.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놀고 있는데, 이제 30분 딱 되니까 오라고, 참 하면서 오라고, 준비됐어? 이러면서. 이제 보통은 이제 알바생들이 주는데, 가끔은 이분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무실 직원이다 보니까 알바생들은 못하는 것들을 좀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창고에 재고가 많이 남은 걸 알면 뭐 그 품목은 좀 듬뿍 주시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저번에는, 어저께도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저께 학교 갔다가, 보통은 이제 스낵백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음료수 하나, 뭐 과일 하나, 뭐 에너지바 하나 같은 거를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월요일 날마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 받으러 갔는데, 보통 이제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11시에 줬었는데, 월요일날 11시에 줬었는데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는 시간이 2시로 바뀌었길래 2시에는 이제 수업이 있어서 못 받겠다 싶어서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노트북 반납하면서 이제 슬쩍 들려서 혹시 남은 거 있냐, 아니면 이제 뭐 셰프밀 같은 거 이제 나올 시기는 아니지만 그냥 물어본 거죠. 물어보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이제 없다고, 스낵백은 다음 주부터라고 하더니, 조금 생각하더니 그 까칠한 직원분이 근데 너 잠깐만, 내가 줄 수 있는 게 좀 있을 것 같아 하면서 가더니
너 이거 오렌지 좀 가져가라. 그 오렌지 보통 그렇게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팬트리 올 때 오는 사람한테 주는 거지, 그냥 뜬금없이 왔는데 그냥 주진 않아요. 근데 갑자기 오렌지가 많았나 봐요. 오렌지 있어? 너 뭐 가방 있어? 그러더니 있어. 이랬더니 오렌지 가져가. 몇 개 줄까? 하나 둘 셋 세 개 가져가. 너 감자는 관심 있어? 감자? 근데 감자 너 저번에 며칠 전에 내가 왔을 때 한 봉지 줬는데, 저번 주에 팬트리 왔을 때 그랬었지. 근데 한 봉지 더 가져갈래? 그래서 한 포대를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포대를 줘가지고 지금 집에 2포대 있거든요, 감자가. 그랬었던 일이 있는데, 오늘도 가니까 이제 딱 9시 반에 이제 들어가니까 오케이, 이제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컴플리멘터리부터 하자. 양파 필요해? 양파 주세요, please. 당근 필요해? 당근 막 한 봉지를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한 봉지 너무, 한 봉지가 이제 뭐 1kg 한 봉지가 아니고 뭐 한 5, 6kg 되는 진짜 큰 한 봉지를 주려고 하길래 당근은 그렇게 못 먹는데 그거는 좀 많다 이랬더니 그치, 이건 좀 많네. 그러더니 몇 개 가져갈래? 뭐 한 10개? 그래도 10개를 막 수북히 집어주고, 이번에는 감자 필요해 그러길래 감자 이거 한 포대 줄까 하는데, 저번에 주는 건 한 5, 6kg 짜리였거든요 이번에 22kg 짜리 한 포대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받아온다 해도 22kg는 진짜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너무 많다. 그래, 그러면 이제 낱개로 된 거 가져가. 한 6개 가져가. 우유 줄게. 우유. 너 우유 어떻게 가져갈래? 큰 걸로 가져갈래? 작은 걸로 가져갈래? 이제 큰 거면 이제 종이 팩에 담겨있는 그냥 보통 우유가 1리터, 1.5리터, 뭐 1리터, 1000ml 되겠다. 큰 거는 우유 팩이 아니고 비닐에 담겨있는 1리터짜리 우유 3개가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달라고. 근데 저번에도 그걸 받았거든요. 집에 우유가 지금 저희가 3리터 중에 지금 1.5리터 먹고 지금 한 봉지 반이 남았는데 또 준 거예요. 받고 그렇게 막 이것저것 막 주더라고요. 치킨 다리 줄까? 치킨 다리 주세요. 치킨 너겟도 줄까? 치킨 너겟도 주세요. 빵은 안 필요해? 빵 주세요. 그랬더니 식빵 2봉지 주고. 근데 보통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이 신선 제품은 유통기한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임의대로 이렇게 빨리 소진해서 재고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빨리빨리 주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썩으면 그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직원분이 이제 제가 이제 집에 저 혼자가 아니고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 거 알아요. 제가 뭐 우연히 이제 농담하면서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 아이가 이거 좋아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더 챙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무적으로 일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이 직업 위치상 막 모든 걸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이게 또 먹을 거다 보니까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도 할 수 없고 딱 규정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규정이 아무리 있어도 규정 때문에 음식을 버리는 건 너무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니까 이렇게 운때가 맞아서 이거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오면 주고 싶은데, 그 아무한테나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번 이 사람한테 줄 수도 없는 게, 이 사람이 계속 그게 당연한 권리인 줄 알면 다음번에 왜 이렇게 안 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럴지 아닐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거의 이제 6개월이 넘었으니까 꾸준히 가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정중하게 대하기도 했어요. 만약에 뭐 약속 시간이 9시 반이다 그러면 9시 반에서 9시 35분 사이에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좀 늦을 것 같다,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뭐 그 전날이든 해서 최대한 일정을 좀 바꾸려고 하고, 예약이 다쳐서 못 바꾼다 그러면 이제 연락해서 내가 9시 반인데
근데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10시 반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괜찮냐, 안 되면 얘기해달라. 그러면 이제 알겠으니까 메일 줘서 고맙고 시간 걱정하지 말고 와, 뭐 이런 식으로 답장해 주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이게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받아오는 이 음식이나 이런 게 너무 소중하고 고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사실 이 팬트리 가는 날에는 제일 큰 스케줄이란 말이에요. 이걸 중심으로 다 해요.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한 몇 번 그런 경우를 봤어요. 제가 시간 맞춰서 가면 앞에서 막 이제 상담하고 있어요. 아, 사실은 나 오늘 뭐 아침에 와야 됐었는데 내가 지금 왔다. 그러니까 뭐 익스큐즈도 안 하고 그냥 나 지금 왔는데 너 이렇게 늦으면 안 돼, 시간 약속이 있잖아, 막 이러면 근데 내가 난 그냥 뭐 일이 있어 늦은 거야 라는 이제 약간 이유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당연히 가져가야 될 음식이니까 주긴 주겠지만 좀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의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뭐 몇 시간 늦은 것도 있고, 막 사실 이번 주 뭐 화요일날 왔어야 되는데 하면서 금요일날 와 있는 친구도 있고, 게다가 뭐 메일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메일을 보냈다면 이제 이 직원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성격의 직원인데 그 앞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학기마다 좀 상대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피로가 누적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 약속 웬만하면 지키려고 하고 익스큐즈도 하고, 그리고 사정도 이제 집에 이제 입이 많고, 그런 이제 저를 만나서 기회가 되면 조금씩 더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소보다 오늘 좀 많이 받았고, 사실은 더 받아야 됐었는데 그 막 감자 한 포대 줬으면 막 22kg짜리 감자 집에 있어야 되는데 왠지 그거 있으면은 싹 날 것 같더라고요. 안 될 것 같았어. 그리고 저희 집 냉장고가 그렇게 크지 않아 가지고 밖에 내놓을 수도 없고요, 아직 날씨가. 그래서 그거는 고사했어요. 아쉽지만. 네, 욕심을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죠. 다른 친구들도 먹어야죠. 근데 아마 창고에 그런 포대가 막 10개씩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준다 그러면 그때는 받아 오려고요. 아무튼 오늘은 그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희 이제 테크룸에 그 집에 이제 어떤 짐들을 좀 정리하면서 한국에서 갖고 왔지만 계속 들고 있기에는 좀 집이 너무 좁을 것 같다 하는 것들을 이제 또 상자를 정리하면서 한번 정리 싹 했는데, 진짜 버리기 아까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HDMI 케이블 같은 거 제가 여기저기서 이제 구하고 사고 이랬던 것들인데 지금 여기 와서는 쓰질 않아요. 네, 왜냐면 이제 여기서 뭐 제가 이제 사업자가 한국에는 있지만 여기서는 제 사업자로 하지도 않을 거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제 장비를 가져가고 그것도 안 되고, 근데 결국은 이게 렌탈을 다 할 텐데 그때 필요할까 해서 가지고 있던 것들인데 필요 없을 거라는 결론을 내려서 뭐 HDMI 케이블, 뭐 블루투스 스피커, 또 뭐 마우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뭐 색연필,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좀 처분하려고 버리려고 하는데, 진짜 아까운 것들은 이제 그 소품으로라도 쓸 수 있게 소품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동은 하지만 딱히 어딘가에 놓고 쓰기에는 좀 애매한 것들이니 소품으로 이런 거 있으면은 뭐 누군가가 뒤지고 뒤지다가 한 번쯤은 쓸 수 있지 않을까? 소품이야 뭐 많으면 좋고, 소품은 따로 이렇게 번호 붙여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조금 험하게 쓰거든요 애들이. 그러면 뭐 그때 망가지면 또 쓰고 또 쓰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이제 테크롬에 가져가서, 네가 보고 필요가 없으면 버려라, 아니 필요가 없는 건 나한테 얘기해줘, 내가 버릴게, 줬는데 이제 그 친구가 고맙다고 얘기해줘서 다 주고 왔죠. 다 이제 작동하는 것들이고 해가지고 주고 왔습니다. 뭐 작동을 해서 써도 되고, 아니면 뭐 본인이 가져가고 싶은 거 있으면 가져가도 되고, 아니면 케이블 같은 거는 학교에 써도 되는 거니까 학교에 쓰고, 아니면 뭐 소품으로 진짜 그냥 갖다가 놓고 써도 되고 하니까 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저희 반이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이제 이 반에서는 그래도 경력이 좀 있고 한다는 친구여서 물어봤죠. 너 뭐 하고 싶어? 자기는 뭐 촬영 80, 그리고 감독 한 15, 그리고 한 5%는 프로듀서, 그러니까 뭐 진행이나 이런 거 행정적인 거 하는. 그래서 너가 저번에 이제 저번 학기에 찍었던 거 좀 보여줘 해서 이제 링크 받고, 저도 이제 제 얘기 좀 해줬죠. 왜냐면 그런 핵심 멤버한테 이제 제 얘기가 들어가면 제가 누군지 퍼질 거기 때문에. 나 한국에서 이제 15년 정도 일했고 경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솔로 프로듀서, 그러니까 1인 제작자죠 또 했고, 그래서 다 할 줄 안다 는 얘기들. 그래서 너 뭐 여기서 일하고 싶어? 나 여기 이제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또 얘기를 해놨고, 뭐 그 친구도 너 경력이 얼마나 돼? 이랬더니 이제 3년 정도 됐대요. 근데 3년이긴 한데 코로나 시기 때는 못해서 다시 일 시작한 건 이제 5월 정도부터라고. 아, 귀엽구나. 근데 꽤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친구들이 뭐냐면 경력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잘해요. 그러니까 경력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제 너무 잘하고 기발하고 재치 있는 영상 만드는 친구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많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제 경력을 말하는 건 이제 한편으로는 나 되게 잘해 이런 거를 좀 어필하고 싶은 느낌도 있어요. 이 친구도 워낙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또 내일 학교 가면서 또 재밌는 얘기 해볼게요. 그럼 안녕. 스톱.